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그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그 땅을 사서 전원주택,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름대로의 작업식을 만들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 어느 모 교수의 제가 상담을 받고 자문한 결과 맹지를 사서 큰 실패를 한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대의 Y 교수 55세는 이 작업실을 겸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농지 1000평을 평당 3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용인시 양지면은 평창이라든지 제1리가 경기 북부 쪽에 양평이라든지 서정리 이런 쪽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많이 있지만은 양지면도 이쪽에 평창리나 제1리에 상당히 많은 좋은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면에서 조금 들어가서 떨어진 곳을 농지 1000평을 매입을 했는데 뒤쪽에는 산, 앞에는 저수지가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 집터였기에 이 모 교수는 기분 좋게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토지 전문가인 저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이 땅에다가 전원주택과 자기 나름대로의 작업실을 만들려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한마디로 이 땅은 진입로가 없는 땅, 부동산에서는 진입로가 없는 땅 상당히 힘들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여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한 이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전원주택뿐만이 아니고 공장 허가를 낸다든지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있어서 진입로가 도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이 Y 교수는 동네 이장이 집을 짓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이 땅을 선뜻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 강의에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가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땅을 소개해준 이장은 중개인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해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본인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은 이장은 중개인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무허가 중개 행위지만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수료 좀 아끼려다가 선무당들 또 똠방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만약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난감한 경우가 바로 이 교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Y 교수는 이장에게 사기를 당해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들였던 것입니다. 전원주택용 땅뿐만이 아니라 어떤 땅이든지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입로 문제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규제라든지 그 땅이 앞으로 어떠한 이용가치 또는 미래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려고 한다면 일반 투자, 일반인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바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맹지를 활용한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고려 시대에 고려 창조한 그 왕건의 스승이라고는 도선국사 이름 들어봤죠? 도선비기 같은 그러한 그 전문가들은 이 맹지를 활용하는 그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는데 맹지 탈출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봤을 때에 이 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어 전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 주변에 국어가 있을 경우 아니면은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주변에 토지주의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또 관습법상의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모 교수의 이 농지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을 사기 전에 한 번 정도만 자문을 구했으면은 이러한 낭패가 없었을 텐데 수수료를 아끼고 또 동네 이장의 선무당의 말만 선뜻 믿고 계약을 해서 이 교수는 그동안에 봉급받으면서 차근차근 이 갖고 온 이 땅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라기는 그렇지만은 농사를 교수가 와서 농사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패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골에 땅을 살 때는 가장 먼저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일단 길이 나 있으면은 사도라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아닙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시군에 따라서는 지적도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이면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개설 애정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서를 얻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맹지를 매입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이 모 교수가 이 산 땅은 진입로 개설 애정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입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입로 개설 애정지를 매입할 때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그 땅에다가 본인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목표를 하고 있을 때는 초기에 신속하게 매입을 해야만이 가격을 비싼 값에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싼 가격에 살려고 한다면 바로 초기에 신속하게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토지를 구입할 때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에 또 이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도로를 생각을 해야 된다. 도로의 진입 여부가 만약에 불확실하고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맹지로서 계속적으로 있는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이 모 교수가 산 이 땅은 바로 농지로서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선비기에서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천지개벽이 돼서 그 옆에 정부에서 도로를 새로 내준다든지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땅을 살 때 도로의 개설 여부, 진입로 여부 요거 꼭 좀 기억하시면서 땅을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가 있어야 진짜 땅이고요. 도로가 없는 땅은 사들이지 말라는 것을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로가 없으면 사지를 말하는 그런 충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